오늘의 게임은 눈을 뜨자마자 죽어야 하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게임 장르 중에 개발자가 최선을 다해 플레이어를 죽이려는 게임이 있습니다. 음식을 최대한 안 줘서 죽이고, 보물상자를 열게 만들어서 죽이고, 랜덤 버프를 가진 우물을 갖다 놓고 마실지 안 마실지 유저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말이 랜덤 버프지 50% 확률로 각종 질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을지 살지 플레이어한테 맡기는 거죠. 개발자가 더욱 잔인하게 괴롭히기 위해 게임 캐릭터가 죽으면 삭제해버립니다. 물론 그동안 수집했던 아이템도 다 날아가고요. 하지만 계속 플레이어에게 고통만 주면 플레이어는 혈압으로 병원을 가고 병원비를 청구하고 폭동이 일어나며 개발자 집 앞으로 버스가 배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한 줄기 희망을 줍니다. 플레이어가 죽을 때마다 더 좋은 캐릭터를 보상으로 주고 능력치와 스킬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임 장르를 로그라이크라고 부릅니다. 로그라이크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걸 또 즐기는 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지겹고 무료한 삶이 지겨워 극한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특정 플레이어들은 평화로운 게임을 좀 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플레이어를 죽이기 위해 자양강장제 마시며 게임 만드는 개발자와 그 극한의 상황과 절망에서 오는 아드레날린을 즐기는 플레이어, 이 조합의 융합으로 로그라이크는 빠르게 발전하는 장르가 됐습니다. 모바일 게임에도 로그라이크의 인기는 많습니다. 그 중에 출시한 지 10개월 된 눈을 떠요 야생소년을 해보겠습니다. 스토리: 어떤 마법사가 세계를 구해줄 영웅을 소환하는데 그 영웅은 초원에 버려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영웅이고 당장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지 중에 산거지임을 알게 됩니다. 플레이: 개발자가 어차피 내 캐릭터를 죽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죽고 버프 토템을 얻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죽어주면서 아이템을 얻습니다. 대충 버프 토템을 장착하고 지금부터 한 번도 안 죽고 엔딩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공략이 필요해요. 인터넷에 많은 공략 블로그와 갤러리, 카페도 있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첫 번째 보스를 조집니다. 그래야 여러가지 기능이 잠금 해지되고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게임 키자마자 채집칼 하나 들고 보스 조지러 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스 안 잡고 나무 캐고 풀 베고 하다가 배고픔에 사망하거나 멧돼지한테 엉덩이가 뚫려 사망합니다. 생존 컨텐츠: 인류의 첫 번째 발명품 불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모닥불을 만들면 잠을 자거나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운 좋게 과일과 채소를 채집했다면 무조건 구워 드세요. 생으로 먹다가는 개발자가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각종 채집 도구를 만들었다면 나무, 돌 가리지 않고 파밍하세요. 그럼 가방이 금방 꽉 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와 조잡한 주머니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만들면 넉넉한 가방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게임이 복잡하다 생각하시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영상 설명란에 제가 참고했던 공략 블로그를 링크해 놨습니다. 공략대로 한다면 초반에 30%의 확률로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각종 제작 건물을 만들면서 상자에 아이템을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밤마다 강력한 유령이 나타나서 괴롭힙니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밤만 되면 나타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횃불이에요. 유령들은 빛이 있으면 토끼보다 약해지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싸우면 처리하기 쉽습니다. 밤에 횃불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심해서 걷기 기능을 사용하면 20%의 확률로 살 수 있으니까요. 맵을 돌아다니다 보면 염소를 만납니다. 이때 풀을 주면 염소가 먹고 우유를 보답으로 줍니다. 염소가 사는 지역에 미리 풀을 몇십 개 정도 땅에 놓아두세요. 당신이 없을 때도 우유를 생산할 겁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잡초를 베다 보면 마법 씨앗이 나오는데 그걸 심으면 랜덤으로 채소나 과일이 수확됩니다. 다만 당신의 똥이 필요해요. 씨앗과 똥을 밭에 뿌리면 농사가 됩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루에 똥을 한 번만 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의 밭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낚시도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잡초를 베다 보면 지렁이로 습득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고기를 낚으면 됩니다. 이쯤 되면 넉넉하진 않지만 굶어서 죽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던전은 좁고 어둡습니다. 생존 확률도 좁고 어둡습니다. 흰색 팬티만 입고 들어가면 입구에서 사망할 수 있어요. 가죽옷은 입고 들어가세요. 최소한 10번은 공격하고 사망할 거니까요. 장갑이 없어서 방금 상자를 열다가 손가락이 찢어지고 출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병균이 옮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00번 걸릴 광견병입니다.
광견병 걸리면 웬만하면 집에서 계속 자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 없으면 30%의 확률로 똥 누다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보스 팁. 보스방에 들어가면 문은 닫히고 보스가 죽거나 여러분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문이 열립니다. 보스방에 들어가면 모닥불을 만드세요. 그리고 멍하니 쳐다보는 보스를 유인합니다. 불 위에 올라간 보스는 끓는 물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을 겁니다. 던전에서 강력한 몬스터를 만났을 때 여기가 나의 엔딩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모닥불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공략 보면서 조심스럽게 플레이했는데도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마법 두루마리 찢었다가 불에 타서 죽을 뻔했고, 함정에 걸려 즉사할 뻔했고, 날씨가 너무 추워 회복이 안돼서 뱀한테 먹힐 뻔도 했습니다. 한 번은 보스와 싸울 때입니다. 아슬아슬하지만 바닥에 모닥불을 깔고 그림자 소환 스킬까지 쓰며 보스를 잡았어요. 왼쪽에 나가는 출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던전 보상처럼 보이는 아이템이 있어요. 짜잔! 덫에 걸렸어요. 지금껏 본 적 없는 크기의 돌골렘이 나타났고 저의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눈앞에 서 있는 골렘이 또 다른 퀘스트를 주는 NPC인가 하고 순간이동 스킬을 써서 들어왔던 입구로 갔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그리고 떠오른 생각은 공략 게시판에 누가 쓴 댓글이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뒤져. 보이시나요? 100배속으로 재생하지만 캐릭터가 멈춰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현실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쓸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합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옆에서 잠을 자서 회복을 합니다. 라벤더 차를 마시고 결투에 들어갑니다. 혹시나 해서 만들어놨던 붕대도 사용합니다. 운이 좋게도 오랫동안 생존한 보상으로 받은 부활템이 있었네요. 잠깐 행복했지만 골렘의 남은 피를 보고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라고 확신합니다. 가는 길 편안하라고 술을 마셔요. 최대한 전략적으로 이동해줍니다. 고기를 먹어요. 우유도 마셔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봅니다. 모든 음식을 다 주워 먹고 스킬로 겨우 살아남았네요. 던전을 나왔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내 HP는 바닥이고 밖에 오서리와 유령 하나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소녀는 이런 게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음식과 물약, 붕대를 챙기세요. 미약인 물약이라도 그냥 들고 가세요. 어차피 죽는 거 죽기 전에 다 마셔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10연패하고도 멘탈 유지가 되는 사람, 극한의 빡침이 찾아왔을 때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지지 않고 침대에 살포시 던질 수 있는 타협이 가능한 사람, 이런 분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사랑스러운 하루 되세요.